그래? 네.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공포 영화들이 이제 극장에 걸리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름이 되면 관습적으로 공포 영화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여름이 되면 왜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많이 볼까요? 저도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막 찾아왔었는데 이게 음. 공포 영화를 보면 실제로 체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공포 영화를 즐기지 않는 편이어서 이런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차라리 에어컨을 트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공포 영화는 어릴 때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를 우연치 않게 본 이후로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무서운 걸 찾아가면서 봐서 내가 더 무서워하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공포 영화 떠올리면은 귀신이나 뭐 유령, 좀비 또 막 미지의 자연현상 같은 그 초현실적인 것들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범위를 확장해 보면은 뭐 막 화산 폭발, 지진, 지구 종말 같은 재난이나 재해, 그리고 심리적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들도 공포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앞서 말한 귀신 같은 초자연 현상 같은 거죠? 네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좀 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우리의 공포심 자체를 이렇게 건드리는 이런 영화들 모두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듣고 보니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대상, 상황은 참 다양하네요. 그런 이 다양한 상황들의 공통점은 일반적으로 뭔가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공포를 느끼기 위해서 굳이 공포 영화를 찾아보는 이유는 뭘까 더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영화는 좀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가짜거나 또는 간접적인 공포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만 보거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스킵하면서 통제할 수도 있으니까 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실제가 아닌 영화로 공포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가 아니라도 그런 무서운 내용이 담긴 영화는 좀 보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막 어릴 때 우연히 무서운 영화를 봤다가 이게 일상에서도 방해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까 가짜 공포가 진짜 공포가 되는 걸 경험해 봐서 이제는 가짜라도 공포를 찾아서 경험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공포에 대한 민감도는 사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무서운 거를 무서워해서, 영화관에서 이제 우연히 예고편 같은 거라도 보게 되면은 사실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더 무서운 거, 더 하드코어한 거를 막 보려고 찾아서 보고, 또 그런 걸 봤다고 SNS에 막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야, 너는 그런 거 봤냐? 뭐 나는 이것도 봤다? 막 이런 식으로 더 무서운 거 본 거를 막 배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무서움, 공포를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느끼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네요. 사람마다 공포를 느끼는 대상, 상황도 좀 다르고, 그 대상과 상황에 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느끼는 공포심의 정도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어쨌든 간접적인 공포 혹은 진짜가 아닌 가짜 공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지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가짜 공포가 또 때로는 진짜 공포가 되어서 일상에서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공포를 놓고 봤을 때 진짜 무서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공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공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일까요? 저는 객관적이면서 절대적인 공포는 아마도 나를 위협하는 것, 내 안위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공포심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발달된 정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생존, 그리고 생사가 위협받는 경우에는 누구나 무섭고 두려움을 느껴야지만 생존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예전에 느꼈던 공포는 인류가 발전하면서 생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사라졌을 수 있지만은 공포는 우리 유전자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재산이나 명예처럼 나를 나타내는 다른 것들이 사라지는 것도 공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결국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공포라는 것이 나를 위협하는 어떤 것이라고 할 때 이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기에는 사실 너무 두렵잖아요. 내 생명을 내놓고 뭔가 이 공포를 체험할 수도 없는 거고 나의 재산을 다 걸고 뭐 그쵸, 올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영화나 이런 다른 것들로 공포를 간접 체험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공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거. 안위를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부터 누구나 다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는 그런 그 공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영화뿐만 아니라 귀신의 집이나 뭐 자이로 드롭, 뭐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그런 공포들을 계속 추구를 하는 걸 뭐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직접 추구를 할 수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계속 처음에 했던 질문 '이런 공포를 왜 찾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실제로 내가 자이로 드롭처럼 안전장치가 없는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장치인 간접 그 공포? 가짜 공포를 느끼는 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는 기승전결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뭔가 위협하는 존재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을 보면서 우리가 또 대리만족도 하고 안도감도 얻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음. 음. 네. 공포 뒷면에는 이런 쾌감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포가 크면 클수록 그게 해결되었을 때 오는 쾌감이 굉장히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공포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극복한 내가 되게 멋있고 그때 쾌감도 또 느낀다고 생각이 돼요. 음. 그러게요. 우리가 처음 공포 영화로부터 출발했을 때는 사람들이 '공포 자체를 어떻게 보면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포라는 그런 어떤 그 정서는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정서이고 그런 내재되어 있는 정서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포 자체에 대한 추구보다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서 오는 그런 쾌감. 이것이 현재 내가 느끼는 이 공포라는 상황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포 영화를 추구하게 되는 혹은 공포스러운 그러니까 만들어진 자기적인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을 추구하게 되는 동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쾌감, 공포가 해결되는 뒤에 오는 이런 감각적인 쾌감을 계속 추구하거나 이런 쾌감에 이제 초점을 둔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그 더 큰 공포를 해결했을 때 오는 쾌감이 되게 클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쾌감만을 즐기기 위해서 공포를 추구하면 계속적으로 더 큰 자극을 쫓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중독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처음에는 한 대만 펴도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막 가라앉고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한 대로는 부족한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담배를 더 피게 되고 많이 자주 피게 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극을 추구하고 있고 즐기고 있는지 알면서 즐기는 것이 필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주는 그 공포보다는 그 공포로 인해서 이렇게 긴장됐던 그런 마음들이 해결되면서 해소되면서 느끼는 그런 쾌감. 결국은 그 고통과 그 쾌감이 같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쾌감의 크기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더 큰 고통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 더 큰 고통과 더 큰 쾌락에 대한 추구는 중독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 여름에 그냥 한 번쯤 뭐 한두 번쯤 즐기기 위해서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쾌감을 색다른 쾌감을 추구하는 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지만 이것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중독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 이런 것이 필요하다. 고통과 쾌감을 느끼는 자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통찰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공포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